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민수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실지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사실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네이버가 3에서 4%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대표님 네이버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네, 갈 때가 되니까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일단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일단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 쪽에서도 AI 관련된 주자들이 있는데 너무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쪽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부터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이제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들은 외국인들 쪽에서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 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거 그리고 특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매수하는 쪽들은 부각을 받는 과정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쯤이면 관련된 지수가 이제 4,500선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키 맞추기도 들어가야 될 어떤 섹터의 변화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검색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연결되는 광고, 그리고 또 네이버 스토어와 관련된 커머스 쪽, 그리고 또 네이버 안에 있는 컨텐츠 쪽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핀테크 관련된 쪽들도 두나무와의 지분 스왑을 통해서 이제 또 영역을 넓혀갈 걸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한때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드는 이 흐름은 일단 AI 시대에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이제 광고와 연결될 수 있는 검색 쪽으로 검색이 이제 저희가 보통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녹색 창에 쳤던 모습들이었죠. 근데 그게 AI 시대에 과연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네이버에 대한 검색보다는 요즘 뭐 챗 GPT나 뭐 퍼플렉시티나 뭐 제미나이 이런 쪽으로 가서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검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위축에 대한 부담감들을 주가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쪽들은 그래도 AI 관련된 쪽에서 하이퍼클로버 X죠. 이쪽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충분히 검색이나 그리고 또 커머스 광고, 컨텐츠까지 다 연결돼서 사용자에 맞게 또 원하는 바를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앞으로의 기술 고도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쪽들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시간도 좀 더 걸릴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좀 있던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지난 가을 때 나왔었던 어떻게 이제 엔비디아의 6만 장 정도의 최신 GPU를 확보했다. 블랙웰 시리즈 쪽이죠. 이쪽을 확보했던 차원에서 그때 나왔던 엔비디아 CEO의 한국 방문과 함께 어떤 전격적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채워가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면 이게 당장은 일단 데이터 센터 세우고 또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만한 저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당장은 일단 여전히 AI 기반으로 들어가는 이제 광고 자동화 쪽과 또 그에 연관되는 AD 부스트 검색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쇼핑까지 일단 최근에 또 쿠팡 탈팡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거기서 또 탈팡은 네이버 스토어로 연결되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익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게다가 또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클라우드에 뉴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쪽들이 주요 기관들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상망 관련된 쪽에서 국민들한테 통보하는 알림, 고지서 이런 쪽들도 충분히 네이버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것도 하나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같이 연결되는 사우디 네이버 아라비아라는 쪽을 설립을 해서 관련된 지도 관련된 기반의 맵이라든가 또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를 냈을 때도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선점 효과들을 또 한번 노릴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쪽들은 일단 기대만큼 그렇게 강하게 실적이 터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작년이 한 2조 2천억대, 그러니까 즉 기존의 한 약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쪽이고 올해도 좀 강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상향들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보다 좀 빠른 실적 개선세는 AI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체크하겠다는 분위기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네이버의 12개월 선행 PR은 17배다 보니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웬만한 어떤 AI와 관련된 쪽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요인들이 주가에 서서히 작용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수버린 AI 관련된 그리고 요즘 쿠팡에 또 반사이익을 얻는 네이버 쇼핑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네이버를 선택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봤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전력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는데 이럴 때 오늘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주가가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매물이 커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눌렸다 그러면은 진입을 해봐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수급은 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단기적인 뭐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향을 끼쳤던 게 HD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장 전에 발표했었던 올해 수주 목표와 매출 목표였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를 42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5% 증가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매출도 목표치가 4조 3천억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11.8% 증가한 수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지금 가뜩이나 이제 전력 설비 쪽들은 한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일단 계속 성장률은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10%대가 이게 과연 입맛에 맞는 정도의 성장이냐라고 봤었을 때 요건 좀 아닌데 라는 쪽에 대한 실망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들이죠. 요즘 보게 되면 자고만 일어나게 되면 금, 은, 동, 니켈, 뭐 백금 모든 것들이 다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원자재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쪽에서는 그를 구성하는 항목 쪽으로 봤었을 때 굴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중요한 전도성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마진에 대한 위축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좀 떠올랐던 모습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압기 쪽들은 워낙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국내 K 변압기 회사들 아니면은 충분하게 고용량 그리고 또 초고압 쪽의 변압기를 누가 생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원자재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충분하게 전가할 능력도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면서 큰 마진 이상 없다는 것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은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은 강하게 높고요. 마진도 23%대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줬던 또 계약이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 내 최대 송전망 운영 전력 회사와 765kV 정도면은 그 초고압 변압기죠. 이쪽들에서 공급 계약까지 들어오는 모습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수주에 대한 확대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들인데 아마 목표치보다는 훨씬 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마진 이상 없는지 수주가 계속되는지 흐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목표치 우리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 약간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나 실적의 개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포착한 오늘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보다 보니까 시장이 방산주가 강하고요. 네. 방산주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우주항공주. 그래서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두 가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작지만 강한 회사인 i3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3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주항공 모멘텀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방산 쪽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때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벌써 신고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변화를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일단 군수 쪽에 들어가는 방산 쪽에 들어가는 저거에선 영상 센서 그리고 또 엑스레이 관련된 쪽들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유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쪽의 영역들이죠. 자외선, 적외선, 뭐 엑스레이 이런 쪽에서 이쪽에 전기파를 보냈다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쪽에서 그 전기파 에너지를 이제 영상 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는 쪽들. 그래서 많은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열 감지기 쪽에서 사람은 이제 빨간색으로 움직이고 있고 노란색으로 약간 열이 더한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 쪽에서 가장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K방산에 많이 탑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확대가 되면서 열 영상 카메라, 적외선 센서 쪽에서 탑재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포를 쏠 때 자주포 쪽에서도 같이 거리 측정을 위해서는 또 같이 중요하게 영역을 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주의 확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2024년도입니다.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8마이크로미터 쪽의 피치 센서라고 하는 쪽이 비냉각형 쪽의 피치 센서 쪽을 설비 투자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양산을 하겠다는 쪽은 그러면 앞으로 그 민간 기업 쪽에도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쪽에 대한 의도가 상당히 크고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흐름들이 높은데 그쪽이 어디 쓰이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게다가 또 드론 우주항공, 그러다가 또 의료 쪽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확대될 걸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설비 투자가 완료됐고 올해부터 받았던 수주와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원년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레벨업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주가의 탄력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분기 실적 보게 되면 꾸준하게 레벨업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만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는 모습들, 특히 방산주가 안 가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소외되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마련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밸류업과 함께 이어 밸류 확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동반적인 모습들과 함께 지난번 하락했던 마디 쪽을 봤었을 때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이 방산주를 골라주셨어요. 올해 새해 들어서면서 뭐 반도체도 잘 가지만 조방원이 다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방산주주 안에서도 조금 작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i3 시스템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